음, 자, 오늘은 제 11강 가을날의 간목 신월 할 차례인데요. 신월의 간목 지난 시간에 조금 했죠. 한 두 개 정도 설명을 드렸고, 신월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신월은 8월이에요. 그죠? 8월이라서 사실은 신유술, 가을이 이제 시작됐지만 지구의 복사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덥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의 빛을 직접 받는 이제 이 황도와 적도를 이렇게 제가 그림에서 늘 그려드리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인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태양의 빛을 덜 받지만 지구의 복사열 때문에 8월이 사실은 8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제일 덥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신월은 이미 가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너리어도 처서가 지나면 입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추는 8월 한 5일경에 있고 8월 한 20일경에 처서가 있잖아요. 처서가 지나면 확실히 사주에 정화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경금이 있는지요. 왜?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나무가 자라는 때는 아니야. 사람들이 나무 안 봐. 우리가 산에 가면 신월이 되면 그때부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과실수가 있는 산을 가면 열매들이 이렇게 조금 맺혀 있는 게 보여요. 따고 싶어지죠. 그죠? 그래서 열매들 있는 걸 보면서 아직은 따면 맛이 덜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먹기는 좀 그런데 곧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열매들이 익어가는 게 보여요. 요게 가을의 모습이에요. 8월의 모습, 9월의 모습이에요. 9월에는 딸 수 있는데 8월은 아직은 초입이라서 덜 여물었죠. 그래서 얘가 더 맛있게 속이 꽉 차게 익으려면 햇볕이 뜨거워야 되고 더워야 돼요. 그래서 8월엔 더운 열기가 꼭 필요해요. 정화가 있어야 돼. 간목일간인데요. 아이, 임수일간인데, 아이, 무조건 일간이 관계없이 계절은 어떻다? 이 계절은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경금이에요. 오, 나 신월에 태어났는데, 나 8월에 태어났어. 근데 나 경금일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는 일들이 내가 주인공인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럼 간목은 신월에 태어났으면 내가 주인공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신월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신월은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갑은 목이죠. 목 입장에서 신은 금이죠. 금은 금극 목하는 애죠. 그러니까 금이니까 나를 극하는 애야. 그래서 관성이에요. 관성은 나에게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제하고 나에게 제재를 가하고 나를 금지시키고 날 뭘 못하게 해. 날 자꾸 가두는 애야. 너 여기에 속해 있어. 그러면 관성이라는 거 왜 나한테 소속감을 주는 것들이 되겠죠? 너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것도 관성이죠. 내가 나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도 말해요. 너 대한민국 사람이야. 너 동양 사람이야. 이런 것들. 너 여자야. 너, 어이구, 이렇게 나를 정체화하는 것 또는 나의 정체성도 관성이겠죠. 또 너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에게 소속감, 국가적 소속감을 주는 것도 관성이겠죠. 너 여기서 길 함부로 건너면 안 돼. 남의 돈 훔치면 안 돼. 이런 건 불법이야 하면서 나한테 뭘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건 법이죠. 법이고 규범이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지키지 않았어? 그럼 벌 받잖아요. 때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관성이에요. 그래서 좋게,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벌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벌금 딱지가 날아왔어. 근데 벌금을 안 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즉결 심판으로 넘겨지죠. 우리 교통사고 위반하거나 해도 즉결 심판으로 넘겨져서 말 안 들으면 감옥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제재를 가해.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하고 그 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일체의 모든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에서 보면 관성은 뭐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외우는 것보다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만 외우는 것보다 이 기운의 작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속박되게 하는 것, 나를 통제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억압하는 것, 나쁘게 얘기하면 억압이죠.
또는 나를 나답게 살도록 잘 다듬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교육의 의미로 학교도 돼요. 그러니까 교육은 인성이라고도 말하지만 어, 관성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규범을 가르치는 곳이죠. 학교 이런 것도 관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제약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나를 규정 짓는 것, 나를 규정 짓는 거예요. 규정 짓는 것을 다 관성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직함, 직위나 직함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관성이겠죠. 그래서 관성을 명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막 외우려고 해. 관성은 국가고 법이고 명예고 직함이고 막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무엇으로 규정되는 것,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나를 통제하는 것, 나에게 제지를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관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무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넓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관성이 주인공이야. 얘의 뜻이 된다라는 거. 명령권자가 관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금이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면 신월에는 간목 입장에서는 관성의 뜻에 내가 잘 따라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관성이 빛나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야, 나는. 그럼 관성이 빛난다는 것, 즉 경금이 빛난다는 건 뭘까요? 간목이 경금이 빛나도록 하려면 간목이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론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당신은 이러이러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서 내세우고 나야라고 하는 암안심을 드러내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나와 함께 어울리는 나의 조직,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이사주는 그래야 발전합니다라는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해와 요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결정장애가 있어. 그냥 결정해줘. 해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이거 하지 말아요. 해요. 하면 돼요? 잘 돼요? 이런 것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심리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아픔들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의 영역을 보면 사주명리학의 상담의 영역을 보면 주술적인 그런 면도 담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면도 담고 있으면서 상담 심리적인 영역도 다 담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사주 명리학의 상담이에요. 그런데 한쪽만 잘해보다는 사실은 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원하는 방향, 요구하는 것에 맞춰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주술적인 영역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하면 돼, 안 돼. 이때 사업하면 안 돼. 이때 운 좋아.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때 운 안 좋으니까 사업하지 마라고 내가 조언을 했다면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방향의 삶을 살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나 태도를 제시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 사주명리학 운명학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조언을 해주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겠죠. 운명학이기 때문에 이 운에는 반드시 안 좋아. 너 이 운에는 돈 까먹을 일이 있어. 라고 한다면, 자, 재성이 손상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 까먹을 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까먹을 일은 아니죠. 재성에 관한 기운이 상하는 일이 있어.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성이 남자 입장에서 부인이 될지, 또 돈이 될지, 건강이 될지, 아버지도 되네요. 아버지가 될지는 몰라.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재성이 만약에 뭐 정화다 그랬을 때 이 정화가 움직이는 해마다 어디가 아팠어. 저처럼 병원에 갔어. 계속 병원가 감기가 걸려서 나았어. 그런데 일주일 이제 지났는데 살만한데 또 걸렸어. 이런 식의 일들로 나타난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면 이 사람은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대체로 건강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경향성이 있으니까 대체로 그렇겠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돈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때마다 여자 문제 일으키는 남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꼭 여자 문제로 나타나고 이렇게 형태로 왜냐하면 이 시그널이니까 하나의 형태로 대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죄송합니다. 할 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기운이 작용했는지를 어, 물어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운명학이라고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겐 재성운마다 매번 나는 돈 까먹는 일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을 할까요? 아주 뛰어난 상담가야.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이에요. 자, 너 이번에 사업할까요? 에이, 이 운이 안 좋아서 사업하면 안 돼요. 돈 까먹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이 사람은 투자를 안 하겠죠. 돈을 안 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은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운명학이라면서요. 혹시 재성에 손상이 온다며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재성에 손상이 와요. 돈으로 안 까먹었어. 그럼 건강이 좀 안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이야기합시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있으면 이 전체를 재성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돈 막 이러는데 돈만이 아니라 건강일 수도 있고 이 육친 관계인 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물질인 돈과 재산이 재물, 비물질인 건강이 이렇게 교차해요.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럼 건강 괜찮아요. 근데 건강이 손상됐어요. 그럼 돈을 덜 까먹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최악의 경우, 뭐 너무 나빠 이러면 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겠지만 중요한 건 운명학이니까 재성의 손상은 반드시 있다. 근데 상담 왜 받아요, 그러면? 어차피 재성에 문제가 있다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와 태도, 그리고 나눔의 미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재성이 손상되는 이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내가 돈을 탐해서 요즘 주식 이야 빠졌어. 주식 많이 빠졌죠? 전쟁 탓에 이익가 혹이야. 야, 물방에 물타기 신나게 하자. 돈 벌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찾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밥 사고 그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뭘 꿔줘요. 그냥 주는 거지.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재성을 어차피 재성에 손상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다가 재성을 베품으로 해서 손상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삶의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되지 않았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가 들렸어. 우리가 응, 간목 입장에서, 간목 입장에서 이 운에는 돈을 까먹어요, 돈을 벌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신월에 태어난 간목이라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경금이 주인공이야. 지금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자연이 여기에 집중해. 산에 가면 열매만 보잖아. 밭에 가도 열매만 보잖아요. 과실이 잘 익었나? 벼이삭이 잘 여물었나? 이것만 보는 시기잖아요. 얘가 주인공이야. 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좋아지는 거겠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목이 생화해서, 화를 생해서 이 화가 열매를 잘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오행의 순환이기도 해요. 열매가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열매인 관성. 관성은 회사도 되고 직장도 되고 국가도 되고 규범도 되고 법도 되고 그렇죠. 얘가 생한 것은 수죠. 나한테는 인성이에요. 수는 그러면 인성이니까 엄마야, 뭐 문서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관성이 내놓은 거잖아. 관성이 준 거잖아. 그죠? 관성이 준 거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맡긴 일도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회사에서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내가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식상인 정화죠. 그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빛나게 하는 것.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더 간단하게 축약하면 내가 열심히 정화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정화를 해도 돼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빛과 열기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식신상관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나의 회사인 관성이 빛나도록 하는 거가 되겠죠. 필요하면 지적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일, 개선해야 되는 것들, 상관은 뭐예요? 관성을 극하잖아. 개선해야 되는 것들, 고쳐야 되는 것들, 보수해야 되는 것들, 고치고 보수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일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 나는 비로소 빛이 나요. 이런 모양의 사주가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벽갑인정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주를. 벽갑인정 사주야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높은 급으로 쳐요. 왕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신하잖아. 다 신하인데 그중에 제일 빛나는 신하가 누구야? 왕에게 제대로 된 간언을 하는 사람. 사간원, 사간원. 왕에게 간언을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거죠.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의 종사를 위해서 삼가하셔야 하옵니다. 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간언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하가 되겠죠. 훌륭한 신하가 돼서 후세에 길이길이 이름을 날리는 어, 무슨 신하라 그러지? 명신이 아닌데 무슨 신? 아무튼 그런 신하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아, 나 신월인데요. 저 신월은 관성이 강해서 너무 신약해서 제가 비거분이 좋다는데요.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점점 실력이 올라갈수록 좀 더 세련되게 상담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신월의 간목은 이미 죽은 나무야. 넌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 특히 많이 상담을 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봄이야, 인월이야. 봄에는 임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수가 아니구나. 봄에는 신금이 태어났어. 봄에 태어난 신금이야. 봄에 신금은 칼이잖아요. 봄에 태어난 신금은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책에도 써 있어요. 나대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 봄에 태어난 신금은 을목을 치니까 신금은 쓸모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 저 봄에 태어났는데 신금 일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봄에 태어난 신금은 무엇을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을목의 가지를 치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금생수해서 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주인공인 을목이 수생목으로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물이 잘 생성되도록 수원의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양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비유들을 찾아서 삶의 태도로서 상담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을에 태어났어. 간목은 이제 자기 인생 끝이야. 죽었어. 미월에 무덤에 들어갔잖아. 간목은 죽었어. 신월은 절지야. 댕강 기운이 잘렸어. 절지야. 간목은 이제 끝났어. 목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목은 어떤 태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럼 사주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다음에 있는 사주예요. 요 사주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할게요. 설명이 길지 않아서 볼 거 없어요. 이 사주에선 그냥 인신충 있네. 어, 뭐 사신 합도 되고 형도 되네. 그래서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기겠네. 이런 설명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해볼게요. 신월의 간목이에요. 신월의 간목인데 옆에 월간에 뭐가 있나요? 무토는 목국토하죠. 양이고 얘도 양이야. 목국토해. 내가 극하는 거니까 재성이죠. 그런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화 볼까요? 정화는 목생화하죠. 화하는데 정화는 음이야. 그래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자를 쓰고 정자를 쓴다. 내가 생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 와서 병화는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지로 올게요. 일지는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에 있는 인목은 천간의 간목이 지지의 서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신이라고도 부르고 나랑 같은 얘는 갑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얘는 비견. 자, 나랑 이 인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간목이라고 했죠. 얘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녹신이라고도 부르고 뭐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월지로 갈게요. 월지는 제일 중요한 거. 이 계절은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야? 신금. 천간에서는 경금이죠. 얘가 열매가 주인공이야. 얘 열매가 잘 익을까 익지 않을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열매만 바라봐. 아이고 다음 달 추석인데 세상에 배가 아직 요만하네. 큰일 났네. 다음 달 추석인데 야 배가 아주 윤기가 흐르는 게 올해는 풍작이겠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의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신은 금극목하죠. 목을 극하는 게 금이고 그래서 얘는 관성. 근데 양이니까 편관. 그 다음에 년지로 가서 사를 볼게요. 사는 천간에서 뭐라 그랬나요? 제가 계속 천간에서 어떤 글자인지를 계속 써드려요. 이게 동시에 보여야 돼서 그래요. 천간에서 병화예요. 즉 병화가 지지로 내려와서 몸뚱이가 된 몸신이 사화예요. 사화는 우리가 뱀을 나타내죠. 뱀이 근데 왜, 뱀이 왜 병화야? 양 중에 양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뱀은 양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발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몸으로 기어간대요.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양이고 목생화 하는데 양이니까 얘는 식신. 네, 이렇게 다 썼죠? 시지도 똑같으니까 얘는 비견이고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장간도 한번 볼게요. 지장간은 자 배우자 궁부터 볼게요. 나랑 같은 애야. 그러니까 인, 무, 병, 갑 이렇게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무는 양간은 전부 무부터 시작하죠. 무부터 시작해서 병은 생지. 가운데 있는 글자 지장간의 가운데 있는 글자를 보면 얘가 무엇의 생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병화의 생지니까 이는 화의 생지구나. 인신사에는 생지죠. 화의 생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진짜는 나는 진짜죠. 진짜 나는 간목이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기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책에서 가운데 있는 얘를 가운데 있으니까 중기라고 말을 하고 지장간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무토는 그 전에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 이런 뜻에서 여기라고 합니다. 그 전에 축토 기운이 남아 있어. 그 전에 토 기운이 남아 있어. 또는 그 전에 있었던 기운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여기라고 부르고 중기, 정기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인 중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 지장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나는 누구? 제일 끝에 있는 정기, 간목이 나야. 가운데 있는 애는 이제 삼합에서 있는 글자, 삼합과 관련된 글자예요. 병화니까 내가 인신사에는 생지죠. 병화의 생지구나. 이때부터 화기운이 막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으로 갈까요? 신으로 가면 신은 역시 양간이니까 무로 시작하겠죠. 무. 그 다음에 신자진 수운동을 시작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임수가 가운데 있을 테고 이 신은 진짜 천간에서 자기 몸은 뭐예요? 경금이죠, 자기는. 그러니까 무임경 이렇게 됩니다. 정기는 경금이에요. 즉 신은 하늘의 경금이 땅으로 내려와서 녹신이 됐어요. 몸신이 됐어요. 몸의 주인이 된 게 신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화로 올게요. 사화는 역시 얘도 양이니까 무부터 시작하겠네. 무. 그 다음에 사는 인신사해 생지죠. 그죠? 인신사해 생지에서 사는 사유축에 시작되는 거죠. 사유축은 금이죠.
그죠? 그래서 금이 시작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사, 금, 경금. 그 다음에 자기 기운은 천간에서 사화는 병화였어요. 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 무, 경, 병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에 이렇게 사유축 금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장간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보니 이 사주는 뭐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사주 하나 가지고는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습니다만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신충이 있고 인사신 사명이 있어서 인신충이 있는데 인사신 얘는 사명이죠. 삼합충 형은 안 적어놨네요. 인사신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다 보니까 남자와 특히 사명의 가운데 신은 관성이었죠. 편관이지만 관성이니까 남자다. 그래서 남자가 사명을 이루니까 10명이 넘는 남자를 만나고 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33살까지 동거한 남자가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명까지 될까 싶은데, 자,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그러면 일지랑 월지랑 충하면 전부 다 뭐 여자 사주인데, 그러면 남자가 10명도 넘는 남자랑 동거하나요?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이 사주에서는, 보면 여기서 실 있는 경금이 있죠. 자, 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을 찾아야겠죠. 나를 극하는 거. 관성을 찾으니까 신은 관성이죠. 그 다음에 사 안에도 짜잔하고 지장간에 사, 무, 경, 병이었어요. 경금이 숨어 있고 신금은 그 자체가 평관이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경금도 평관이야. 자, 그럼 평관이면 관성이면 다 남편이야.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죠. 절대 평관이 있다고 다 남편이고 그럼 사주에 평관이 많으면 남편이 엄청 많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얘네들이 내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배우자 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얘랑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든.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이렇게 인신충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갑자기 들어오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면 뭐 우리가 소개팅을 하든가 선을 보든가 아니면 우연히 알게 돼서 연애를 하다가 어머 저 남자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어 누구나 다 알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자 합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춤은 둘이 만나다가 갑자기 불꽃이 팍 켜가지고 갑자기 결혼하거나 갑자기 동거하거나 이래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부부간에 어우 쟤네 막 와 닭살 커플이야 진짜 너무 너무 사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합일까요? 충일까요? 충이에요. 자 합은 스무스에 어떤 면에선 점잖아요. 근데 충으로 만났어. 그러면 일지가 서로 충하는 사이라고 치자. 내 남편하고 나하고 나는 갑인일주. 아, 여자 갑인일주 되게 세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간여지동이라 그래. 천간지지가 같아. 그럼 난 어때? 지지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기본적으로 굴하지 않죠. 고집 있죠. 내가 옳아요. 되게 강하다, 세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갑인일주야. 뭐 갑인, 그다음에 뭐 병호 뭐 이런 식으로 간여지동인 사주들 이렇게 힘이 세면 비경겁제를 지지에 깔았어요. 그러면 너무 힘이 세서 고집이 세다 남자를 이겨먹는다. 이래서 어, 그 여자 사주단자를 결혼할 때 사주단자 주고받죠. 사주단자 주고받을 때 간여지동인데 보지도 않았어. 그냥 받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쁘게 봤습니다만 요즘 현대사회에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여자가 성공하죠. 힘있게 자기가 꿈꾸던 꿈을 역경을 해치고 이루어냅니다. 자, 어쨌든 갑인일주 간여지동인데 이 여자가 만약에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이 남자가 뭐 신이야. 뭐 병신이라고 할까요? 일주의 남자를 만났어. 둘이 딱 만나면 어때요? 이 여자 이 남자 보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줘. 따뜻한 햇살이야. 샤랄랄랄랄라 햇볕을 비춰주는 남자니까 너무 좋은데 어때요? 불타죠. 피 튀기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스파크가 튀기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와, 쟤네 뜨거운 커플이야. 불타는 커플 막 이래요. 만나자마자 손잡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주 그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격렬하고 인상적이고 추억이 나면 추억 많겠다. 추억. 이러면 추억이 많죠. 격렬하고 막 추억이 많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이는 사실은 충이에요. 이런 사이들이 오히려 그런 결혼했어도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잘 안 헤어져. 그 징글징글해. 그런데 추억이 많아. 애증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 거겠죠? 애증이 있는 관계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리야. 그러면 둘이 되게 평온해. 사이가 좋아. 별로 크게 싸우지도 않아. 스무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냥 보기 좋은 커플이다. 쟤네 커플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보기 되게 좋은 커플이야. 이지, 둘이 열렬히 사랑해.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우리 뭐 무슨 부부 모임이나 커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부부나 커플이 앉아서 끊임없이 서로 자기야 막 이러면서 막 만지고 쓰다듬고 막 스킨십 하고 티나는 이런 커플이 있고 같은 커플인데도 대면대면한 커플도 있고 뭐 부부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부부는 대면대면하고 어떤 부부는 그 앞에서도 뭐 서로 쫑푸 주고 어떤 부부는 정말 꼴사납다 싶을 정도로 서로 챙겨주면서 이런 커플이 있죠. 꼴사나운 커플이 충분한 커플이에요. 집에 가서 그리고는 연락에 싸우는 거죠. 거기서 맨 치마지고 당신이 그 사람 꼬꼬마 찾아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은 충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돼요. 자, 어쨌든 이분은 축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봤더니 스파크 빠박 켜. 그래서 순간 훅 하고 빠지겠죠? 그런데 얘만 있냐? 아니, 연에서도 있어. 연은 어떻게 들어와요? 인사가 형천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자, 물어봐야 돼요. 상담할 때.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 남자를 만나서 사귀었을 가능성이 커요. 일찍 남자의 눈 떴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렸을 때 나를 형천하는 남자를 사준 경금을 만났어. 이 남자 만나서 나는 남자를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남자는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처음에 내가 만난 여자가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생에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관념 내지는 아무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첫사랑 그러잖아요. 그 첫사랑이 그냥 속으로 혼자 좋아하다 많은 첫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처음 만난 남자라면, 처음 만난 여자라면 그 사람과 깊은 관계까지 갔다면 그 사람이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나랑 얘는 게다가 나의 몸신이잖아. 내 몸신과 형천하는 형하면서 천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아무튼 그런 관계로 나랑 합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얘는 사신합하고 얘는 인신충하죠. 되게 복잡하죠. 그런 가운데 형천했으니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신이 충해서 들어오니까 얘랑 잘라질 수밖에 없죠. 신이 들어오려면 얘는 끊고 들어오잖아요. 인신충해서 또 들어오고 이러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남자 관계와 관련한 마음의 상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결혼은 수없이 하고 팔자가 드세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여자는 왜 그런 어떤 그 삶의 과정들이 펼쳐지게 될까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인간애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이분은 밝고 명랑한 사람이겠구나. 왜냐면 병화를 보았으니까요. 자, 이게 정화도 있어요. 자,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 이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들이 좋아해요. 이 여자는. 갑자기 또 왜 남자가 좋아해요? 그러겠어요. 자, 왜 남자가 많아요? 남자들 좋아해. 별로 안 이쁜데요. 그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좋아해요? 신금은 병금이죠. 그죠? 병금인 남자들은요, 누구를 좋아해요? 병정화를 좋아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궁합 보거나 할 때 병금은 정화나 병화 만나는 경우 많아요. 병화는 경금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신금이나 짝이 잘 맞아요, 얘네들이. 왜? 경금은 나를 단련해줘 라는 의미에서
이 병정화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자는 병정화 일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드러난 모습이 뭐야? 요거죠. 우리가 남들이 이거 바깥에 연주는요. 제 바깥 문이야, 문. 바깥에 있는 문이야. 남들이 보는 나야. 이 경일간의 남자는 그러니까 경을 남자 이 사람 입장에서 남자죠. 남자인 금이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남자는 금이야. 그 사람이 경금일간이든 아닌데 관계없이 금이야. 이 금인 남자는 이 여자를 보면 어? 정환에 나를 단련해주가 되는 거야. 정환은 이 여자의 상관이죠. 이 여자가 쌀쌀맞게 대해 차갑게 대하고 정말 왜 그러세요? 말면서 이러는 행동이 너무 좋아 이 남자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하는 상관짓이 좋은 거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상관짓이 나를 남자답게 만들어준대. 나를 남자답게 만들어주고 왠지 뭔가 케어받는 것 같고 막 되게 좋아. 괜히 이 여자가 막 도대체 어머 이 자켓에는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요? 다음엔 이 옷에는 빨간색 하세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 근데 뭔데 남의 옷차림 가지고 자기가 지적질이야?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저 여자 나한테 관심 있나 봐 하면서 막 좋아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상담을 할 때 보면. 자, 어쨌든, 남자들은 이 여자를 보면 좋아합니다. 이 여자를 보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이 여자가 뭔가 나한테 되게 도움을 줘. 옷차림이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또는 뭐 밥 먹을 때, 뭐 할 때 나를 잘 케어해주고, 나를 성장시켜줄 여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 나를 성장시켜주고, 내조해주는 여자일 것만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만나보면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 이 여자가 하는 상관짓이 나를 제대로 키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왜? 우리는 밖에 있는 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연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맞는 배우자는 무슨 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연을 가지고 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삶 어떤 굴곡이나 여정 그런 일들이 이 여자에게는 펼쳐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으니 여기에 뿌리 두고 이렇게 있으니 어때요? 밝겠죠.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다. 기본적으로 목화가 강하죠, 사주가. 목화가 강한 사람은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상처받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한다기보다는 뭐 남자가 너만 있니?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하고 다시 툭툭 일어나서 다시 또 저 남자는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되게 좋은 장점이겠죠. 자, 다음 사주로 넘어가 볼까요? 요 사주는 그 네모 박스 안에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거기 책에 있는 것 중에 그 교재에 보면 아랫단에다가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넣어놨으니까 보자 하고 적었습니다. 앞에 사주하고 똑같죠? 요 두 글자만 달라요. 앞에 사주는 정사였어요. 정사였고 그다음에 무신이었죠. 그런데 얘는 개사고 경신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둘 다 우리가 그레이드를 정한다면 중이나 중하 뭐 이렇게 좀 내려가겠죠.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 똑같이 인사신 사명인데 남자라는 거 중요한 건 얘는 남자예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해석이 다르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남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이 간목 입장에서 아까 그 여자는 정화라고 하는 상관과 얘는 식신을 쓰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뭐, 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남자는 뭐냐? 조금 해석을 달리하면, 자, 간목이요. 지금 개수가 있잖아요. 자, 간목이. 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신월이 아니라면 이 남자는 개수가 만약에 여기 없고 정화가 있었다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개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남자가 뭐가 되냐면 가을에 나는 금이 빛나도록 금이
잘 익도록 열심히 열기를 채워주는 목이 돼야 돼. 목생화해서 얘가 화급금을 잘해서 열매가 잘 익게 해줘야 돼. 이걸 극해 충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열기로 익혀준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열기로 열매를 익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이걸 두고 이제 벽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목을 쪼개서 불쏘시개로 쓴다. 라고 보통 풀이를 하죠. 그런데 이 남자는 이렇게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주가. 뭐 때문에? 좋아서 나쁜 거예요. 자, 계수는 인성이라며 정인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은 평관. 평관이 투관했어요, 지금. 되게 센 거예요. 굉장히 센 거예요. 투관했다는 건 금이, 멀지에 있는 금이 투관까지 했어. 이제 금이 엄청 센 시기라 그랬죠. 근데 천간에 드러났다는 건 금이 투관까지 했어. 그러면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천간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옆에 정화가 있었다면 큰 인물이 됐을 텐데 정화가 아니라 개수가 있음으로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목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은 나 잘하는 생목이니 활목이라고도 말해요. 봄에 태어났으면 활목이죠. 그래서 수가 있고 화가 있으면 내가 자라야 돼.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나무란 뜻이야. 그런데 사목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갖춘 조건이 조직을 위해 희생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조직을 위해 희생하면서 뭐 직장 일을 하든 이게 모양이 좋으면 공무원이 되겠죠.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하든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하필이면 가을에 태어났는데 천간이 어때요? 수화가 있어. 난 정말 샤랄랄랄랄랄랄라 이거 완전 봄의 풍경 같잖아요. 샤랄랄랄랄라 막 꽃 피우면서 자라야 될 것 같아. 막 푸릇푸릇 무성해져야 될 것 같아. 옆에 서슬퍼렇게 경금이 노려보고 있는데도 내 눈에는 어때요? 신경도 안 쓰여. 왜? 내가 갑인이니까. 뿌리까지 튼튼해. 완전히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샤랄랄랄랄라 그러고 자기가 크게 이거야. 그래서 뭐야? 식신생재해가지고 사업할 거야. 그리고 막 확장할 거야. 이런 모양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보세요. 아, 또 빨라지면 이러면 어렵다 그래. 다시 천천히 이렇게 끊어볼게요. 딱 끊어서 보니까 인생이 항로가 여기하고 여기가 비슷하게 또는 이렇게 순탄하게 우리가 생생생생 가는 게 좋다 그랬죠? 생생불식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 먹으면서 가니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면 좋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주는 반을 딱 끊어서 전혀 다르게 가고 있더라. 충되고요. 여기는 뭐야? 금수잖아, 정간이. 여기는 음이 강하죠. 금수가 강한, 음이 강한 사주라면 여기서는 어때요? 목화가 강하죠. 그죠? 목화는 식상이 발달했다는 거죠. 음이 강하다는 거는 관인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살 이전에는 관성이 금생 수한 것을 받아서 소생목으로 오니까 30살 이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때는 관성과 인성이 있어서 관성과 인성이 나를 생해주니 나는 직장 생활을 했을 거야. 맞죠? 여기 보면 초년 난방화원 건축회사 근무하면 기룬이었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요 시기에는 30살 때까지는. 그런데 30살 넘었으면서부터 간목에 보니까 뭐야 나 병화도 있었네. 난 개수 있는 줄 알았지. 개수 있는데 병화까지 있어. 끝났네. 끝났어. 나 잘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일을 벌려요. 잘 될 것 같거든. 건축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뭐 일도 잘했어. 야, 이렇게 하면은 건축업이 돈 많이 버네. 나 하청 조금만 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쪽에 뭐 미장 파트를 달라 그럴까? 아니면 뭐를 달라 그럴까? 벽돌을 달라 그럴까?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를 달라 그럴까? 해서 일부를 내가 받아서 해도 야, 연 매출이 얼마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서 30살 넘으면 벌립니다. 식상으로 가려고. 자기가 벌려서 식상에서 생재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항로가 확 바뀐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은, 이 책에서 설명은
흉신인 개수가 병화를 극하니까 약과 병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저는 제가 보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랬고 38세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와서 일로 넘어오죠. 37점 언제쯤 그래? 37.5세가 지나면 그러니까 38세죠. 인신충이 작동할 때 아주 으라차차 힘을 보여주겠네요. 그래서 으라차차 나도 잘할 수 있어. 너만 사장이냐? 나도 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들었을 거야. 분명히 한번 들이박았어. 사장님한테 들이박고 관성이 평관. 자, 관성이죠. 들이받고, 응? 너만 사장이야? 나도 사장할 수 있어. 그리고서 자기도 사업을 한다고 건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부도 나고 그래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만 탕진하나요? 배우자 자리가 충받았죠. 여기도 불안하죠. 인중에 뭐가 있어요? 배우자가 무토가 있겠죠. 인중 무토 있고요. 사중 무토가 있습니다. 신중에 무토는 안 쳐요. 왜냐하면 무토는 토죠. 토는 화랑 같이 움직이는 애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양의 기운인 거예요.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하고 해도 무토가 있지만 신해에 있는 무토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토의 기운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사하고 인중에 있는 무토를 부인으로 보겠죠. 뭐 초년에 사귀었던 여자이고 그 뒤에 부인이겠지만 결국 헤어지더라. 라는 그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충하면서 부인하고도 헤어지고 사업도 말아먹고 이런 나쁜 운이 계속된다라는 거. 대우는 뭐 그렇게 대우는 사실은 별로 안 봐요. 엄밀히 얘기하면 되게 운이 나쁜 사주를 볼 때 대운을 보면서 그래도 좀 나아질 때를 찾기 위해서 보지 실질적으로는 사주 원국에서 운명은 끝나요. 이것만 보고도 대략적인 나이대나 그 다음에 오는 새운 새우는 한 해 운이죠. 올해, 뭐 내년 이런 운이에요. 이것만으로 사주를 보게 됩니다. 자, 보는 게 대운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뜻을 품은 사주네요. 자, 이제 조금 전까지 본 사주들은 그나마 좀 쉬웠어.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게 없어. 와,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 뭔가 아쉬워. 이런 사주예요. 또 이런 남자의 사주예요. 이런 사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주인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물론 좀 나쁜 면도 있죠. 인사신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인사신 사명이 있으면 다 나빠 그렇지 않아요. 인사신 사명에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만약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무역을 국내에서 하지 말고 해외 나갔으면 달라졌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런 사주들과 전혀 다른 사주를 이제 볼 거예요. 뜻을 품은 사주들. 뜻을 품은 사주? 거창하네. 거창한데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뭘만 보면 된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주는 다 뭐를 봤어요? 나를 기준으로 재성, 관성을 중심으로 얘가 균형을 이루는지를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식신생지에서 재성으로 가니 아니면 관인상생으로 해서 이렇게 관성의 기운을 쓰니 요거를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주. 다시 전사주로 돌아갈게요. 자, 전사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년에는 30살 전까지는 어땠다? 관인상생했잖아요. 관성과 인성이 있어서 관인상생하는 모습으로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얘는 사시는 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보면 관성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둘 다 있어가지고 두 개 다 쓴 거지. 인생이 딱 잘려가지고 관성과 인성이 있어서 요렇게 균형을 이뤘죠. 관성으로. 초년에는 30살까지는 이렇게 이뤘어요. 37살까지는. 그런데 38살이 되니까 목화로 이게 양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38살이 넘으면서 이 사람은 식신, 화랑을 생재성. 내가 목화로 이렇게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식신생재를 하겠다. 그래서 재성으로 균형을 이루겠다. 균형을 이루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얘가 이런 방식으로 양통관으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쫙 나눴더니 30살 전, 37살까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기운을 썼다면 38살부터는 식신생재하는 기운을 쓰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생재하는 기운을 쓰는 게 신월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의 기운으로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망했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그래서 뭐만 보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내가 재성으로 균형을 이루든지 관성으로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식신생재하면 이거 하나로만 쭉 가면 돼. 또는 관인상생이면 아유 열심히 공직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아름답게 명활하게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죠? 하나만 있으면 돼. 재성이나 관성이나 이 기운 중에 중요한 거 한 개만 잘 쓰면 돼. 운 좋으면 두 개. 생명 주는 것까지 식신도 있고 재성도 있어서 식신생재대 아우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성도 있어? 그러면 재생관 해가지고 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야 이번에 지방자치제 선거하는데 뭐 시의원 나온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격이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세 개 썼으니까 훨씬 커졌죠. 자, 뜻을 품은 사주는 다 써, 다 얘네를. 어떤 사주냐? 갑인일주가 가지고 있는 기운들을 쭉 보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뭐만 있어요? 화, 목화만 있네? 그죠? 목화만 있어요. 신월이라는 거 이렇게 얘를 지우고 봅시다. 신을 지우고 봅시다. 지우고 봤더니 뭐야? 사주가 다 목화만 있지. 어마어마하죠. 내가 근데 힘이 없으면 갑인이 아니라 뭐 얘가 갑신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내가 갑인으로 힘이 있어. 내 앉은 자리에 내 몸줄을 차고 앉았어. 내 몸신을 차고 앉았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기둥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데 이 센 힘을 목생화에서 드러내고 있죠. 식신상관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펼쳐내고 있는 거죠. 계절은 신월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어때? 얘는 신월 아이 필요 없어. 얘를 어떻게 인신충으로 계절의 논리 박살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 혁명가의 사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는 야당의 당수야. 그런데 이 선거에서 빠바박 꺾고 대통령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서 여당이야. 그래서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나와서 잘 받아먹으면서 뭘 했어. 이게 아니고 치고 나와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거야. 계절에 맞지 않아. 신월이면 뭐 할 건데 나 잘할 거거든. 그러면서 나 목이야. 나 엄청난 대림목으로 우람하게 클 거야. 라고 하면서 계절을 깨버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능히 클 수 있죠. 다 내 편이잖아요. 세상이 다 나한테 돌아섰잖아. 세상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영웅이 되려면 영웅이 되고 큰 그릇이 되거나 큰 뭐가 되려면 잘 만나야 되잖아요. 영웅은 뭐 그 시대가 낳는다 그러는가? 난세 영웅이라지 난세여야 영웅이 나오죠. 우리가 되게 평화롭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회가 복지나 이런 게 잘 돼서 순탄해 경제도 순탄하고 이러면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야 인사나 야당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왜?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평화롭고 먹고 살기 좋아. 그럼 사람들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유지하고 싶잖아. 그러면 당연히 관인 상생만 하고 싶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점잖아. 저 사람 양반이야. 저 사람 양반집 사람이래. 저 사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 저 사람 아버지가 장관이었어.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무난하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어때요? 난세 영웅을 찾죠. 뭔가 이 분위기가 아닌 다른 분위기로 확 엎어서 가고 싶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뭐 적폐를 청산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런 식의 사주라는 거죠. 그 시절, 그 시대를 이렇게 센 세력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육시방쟁 때 여러분들 젊어서 잘 모르겠구나. 육시방쟁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직선제가
되었어요. 60항쟁 때 1987년도 6월 10일 날 이제 결국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이 그 저항의 힘, 독재타도 호원 철폐를 외쳤어요. 호원이 뭐냐면 이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그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헌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간접 선거를 그대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호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원을 철폐해라. 그러니까 현재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헌이에요. 그거를 철폐하라고 이제 학생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직선제를 하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 짧은 시간에 확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지난해에 있었던 계엄이 국민들의 그 저항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직선제를 하게 되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직선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죠. 지금 많은 정치 관련 유튜버들 감사해야 돼. 80년대에 직선제 쟁취를 위해서 열심히 데모한 학생들한테.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우민이 아니죠. 그죠? 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식상이니까 어쨌든 관성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이 힘이 강해서 대항해서 엎었어요, 얘를. 얘가 못 이기잖아요. 신월이니까 신이 너무너무 세기는 해. 근데 내 세력이 있으니까 엎었죠. 다 내 편이잖아. 그죠? 이러면 사주가 굉장히 힘이 있는 사주가 돼요. 굉장히 큰 사주가 되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목화는 양, 금수는 음. 그래서 이 많은 7개의 양이 한 개의 음을 완전히 때려 잡아버린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예요. 뭐 87년도에 있었던 60항쟁처럼 전국에서 학생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호원을 철폐하고 개헌을 하게 돼요. 이때 개헌을 함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직선제가 되게 되죠. 이후에 지방자치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지만 어쨌든 이때 직선제가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주가 제왕격 사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어쨌든 관성이잖아. 관성 국가도 되죠. 권력도 되죠. 얘를 때려잡았어. 이러니까 혁명의 주체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체게바라 군인은 쿠바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쿠바는 체게바라의 나라잖아요. 체게바라는 정말 그 제3세계 국가에서 영웅 같은 인물이에요. 그죠? 그런 이제 체게바라가 아마 이런 사주 구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음, 요렇게 완전히 계절이라고 하는 원령이니까 굉장히 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권력이나 이런 거를 나의 똘마니들 내가 목생화한 거니까 나의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화는 얘는 부하 직원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내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는 인성이죠. 인성은 직장 상사로 해석을 하죠. 상사로 해석해. 내 위에 있다.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나를 따르는 이렇게 많은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전두환도 이런 식의 구조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전두환이 어땠어요? 이렇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가 권력을 전복해서 잡았죠. 이런 식의 일들이 있는 게 이제 제왕격 사주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진다라는 건데 이런 사주는 그럼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냐면 자, 내가 완전히 이제 얘는 힘을 못 써. 다 때려잡았어. 게다가 옆에서 오화가 화급금 지져버릴 거야. 대들지 마. 너 지져버리겠어. 오화는 천간의 정화죠. 뜨거운 열기로 녹여버릴 거야. 지져버릴 거야. 이러고 있고 얘가 야. 그래서 막 두들겨 패. 근데 목이 금을
목다고 해서 금이 깨지나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목다 금결이라 그래요. 그거를 목이 목이 강하면 도끼날이 다 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끼날은 상했는데 옆에서 오화가 지져버리겠어! 그러고 지지고 있다는 거죠. 성하지 않죠. 이렇게 어, 되는 이런 구조의 사주가 큰 뜻을 품은 사주다. 뭐가 돼도 된다. 언제 어떻게 보느냐. 언제 어느 운이 좋으냐면 이제 권력을 내가 잡았잖아. 강제로 쟁취해 버렸잖아요. 강제 쟁취야. 그래서 쿠데타 일으켜서 잡았어. 또는 강제로 쟁취했어. 제야 세력이 국민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았어. 야당이 권력을 쟁취했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완전히 권력을 잡았죠. 완전히 잡았죠. 이럴 때는 언제가 좋으냐? 전쟁이 나는 게 좋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뭐 오늘 정치 시간이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전쟁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완전한 권력을 쥘 때, 완전한 권력을 잡고 있을 때야. 내가 힘이 있을 때란 얘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땐 전쟁을 하면 할수록 내 힘이 더 강해져요. 결속력이 생겨요. 국민들이 결속력이 생기죠. 지지율이 올라가죠. 지지율 올라가요. 결속력이 생겨요. 이게 막 힘이 솟아.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 완전히 제어를 못했어. 완전히 제압을 못해서 약간 조금 힘이 빠져 있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레이덕이라 그러죠. 에 힘 빠져 있을 때는 전쟁하면 큰일 나요. 전쟁하면 완전 바로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힘 있을 땐 전쟁을 하면 나를 중심으로 뭉쳐 다 내 편 대줘. 내가 정치를 독재를 했어. 근데도 전쟁 나면 내 편 들어. 이럴 수가. 이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란의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니까 국민들이 권력,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뭉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권력일 때는 반대되는 기운, 전진하는 기운이 좋은 거예요. 반대되는 기운은 뭐야? 내가 내 세상은 목하잖아. 반대되는 금수저. 금수운이 오면 나는 더 힘이 강해져. 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 왜? 와도 얘가 나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잡아서 더 센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음양의 균형으로 보면 완전 내 세상이다. 야, 내 세상이다. 일 때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조금 더 있어야 좋은 거죠. 아예 없는 것보다. 그래서 반대되는 기운이 오는 게 다. 그래야 나는 더 힘이 세지고 내 권력이 더 공고해지고 내가 봐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왕이야. 내가 너희를 대표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있는 운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금수운이 좋아요. 어설프게 때려잡았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반대고요. 이런 사주들이 뜻을 품은 사주예요. 굉장히 격이 큽니다. 자, 다음은 오행이 치우쳤어요. 자, 치우친 사주는 제가 뭐 제목을 오행이 치우쳤어요 라고 썼는데 치우쳤다기보다는 얘가 계절이랑 너무 안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주는 보면 신월이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신월 절기를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월에는 입추와 처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속담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되는 것들이, 도움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때 신월에 비 오면 뭐, 백석을 감한다 이런 말들을 옛날에 했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면 거기에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 비가 오면 뭐 천석을 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이 처서에 비가 오면 십천석을 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처서에 이 중에서도 처서. 자, 이 입추에서 처서 전까지, 그러니까 8월 한 20일까지는 그래도 비가 조금 있으면 돼. 그런데 처서가 지나면서부터는 비가 오면 안 좋아요. 만약에 이때 천간에 임수가 떴다. 개수는 좀 덜해. 임수는 신월의 임수는요. 신은 금이죠. 금은 기울기이기도 해요. 신월에 이 임수가 뜨면 물이 거세다.
물이 세차다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신월인데 여기가 임신월이다. 그래서 임이 떴다. 이 얘기는 뭐냐? 8월 말에 태풍이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태풍이. 그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의 농사 망했죠. 8월 말에. 8월 말 9월 초 이때는 비 오면 안 돼. 비 오면 안 돼요. 이때는 정말 장마도 끝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정말 뜨거운 열기로 마지막 화의 기운을 막 불태우면서 열매를 익혀줘야 돼. 근데 이때 태풍이 가끔 오잖아요. 태풍 오는 애 농사 망치죠. 태풍이 이때 와가지고 막 비가 몰아치고 억수로 비가 내렸어. 비가 막 주구장창 매일 비가 왔어. 이러면 열매가 무르익어서 다 녹아버려요. 배추는요? 8월에 배추 심죠. 그런데 8월에 좀 일찍 심었어. 근데 비 왔어. 그럼 어때요? 얘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배추 무름병 걸려요. 무름병 걸려서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벼이삭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속 안에 알이 차야 되잖아. 안 차고 이게 쭉쟁이만 남아요. 쭉쟁이만 남아서 뭐 거의 그 반도 수확을 못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엄청난 폐해가 발생해요. 수가 있으면 쳐서 지나서. 그러니까 8월 말에 비 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를 하지 않는 옛날 분들이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옛날 시골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처서에 비가 오네 이런 아이고 심리에 천석을 감한다는데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 천석이야 천석 천석이면 뭐야 쌀이 천석이라니 천석을 감한데 그 농사가 준다 이런 뜻이에요. 나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신월인데 세상에 지지가 다 수수수수야. 수에다가 아진 수까지 이뤘어. 자, 신자 수까지 이뤘으니까 온통 수가 다야.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천간에 수가 뜨지는 않았다. 천간에 수가 뜨진 않았죠. 천간에 수가 떴으면 음, 좀 살아있을까? 이런 걸 의심할 정도로 안 좋은데 천간에 수가 뜬 거는 아니더라. 다행히.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 사주 자체는 수가 많아. 천간에 안 뜬 건 다행이고 무토가 있어서 더 다행이긴 해. 왜냐하면 수운이 와도 얘가 무토가 막아주겠죠. 그래서 안 좋은 듯 하지만 그래도 뭐 죽거나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 최악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분 사주네요. 자, 그럼 이 여자 볼게요. 간목의 일간이 자 월간을 먼저 보면 무토는 내가 극하는 건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죄. 그 다음에 연의 정화는 목생화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은 나랑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배우자 볼게요. 배우자 궁의 자수는 수생목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정인. 그 다음에 월지 신금을 볼게요. 신금은 많이 했었죠.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연지 해수는 음양이 같은데 나를 생해주는 수예요. 그러니까 편인. 그다음에 자수는 아까 있으니까 똑같이 정인이라고 써놓자고요. 그다음에 지장간도 한번 볼까요? 지장간 해는 인신사해 다 무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인신사해는 어떤 기운이 시작해? 해로 시작하는 삼합 해묘미 해묘미 목국이었죠? 해로 시작하는 삼합은 목국이었어. 그러니까 목이 여기서 생해 간목이 해 무갑. 그다음에 자기는 천간의 임수가 땅으로 내려와서 해수가 된 거야. 그래서 임수가 정기야. 나 자신의 본 모습은 임수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에게서 힘을 받아가는 놈은 간목이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금도 인신사에는 생지니까 일단은 무토 그리고 나서 신으로 시작하는 삼합은 신자진 신자진 수였죠. 그러니까 수를 대표하는 임이 가운데 오겠네요. 무임. 그다음에 나는 천간의 병금이 땅에 내려온 몸이야. 그래서 얘가 정기예요. 본 모습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자수는요. 얘는 우리가 가운데 있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왕성한 애 계절의 정가운데 있어요. 그 해자축의 가운데 있는 자죠.
저 두 개만 있습니다. 기운이 오직 수만 있어요. 임과 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사주는 천간은 관인상 아니 식신생재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죠? 상관생재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모습이잖아요. 지지는 어때요? 관인상생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예, 이 모습은 그렇다. 근데 이걸로 보는 거는 아니고 저는 일단은 계절로 놓고 봤을 때 아이고야 이런 비가 왔네 열매를 익혀야 되는 시기에 화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여기 있네요. 정화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정에 자합해서 제대로 작용도 잘 하지 않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수가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무토가 있으면 이 무토가 제방이 되어주는데 무토가 지지에 진토가 있든 술토가 있든 토가 있으면 그죠? 진토나 술토나 이렇게 토가 있으면 뿌리가 있어서 제방이 될 텐데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 제방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해줘. 자,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재는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너무 좋잖아. 지금 수가 강한데 무토가 있는 건 좋은데 하나도 무토의 역할을 못 하죠. 이런 모습. 이걸 보고도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무능하셔서 뭔가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참 좋은데 가정에 관심이 없으셨네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참 여러 가지로 남들은 호인이라고 해. 아버지를 남들이 호인이라고 불러. 사람들이 참 나보고 아버지 보고 야, 는 저런 아버지 둬서 되게 좋겠다. 왜 남들은 나를 봤을 때 무토가 있네? 수가 많아서 큰일이다 싶었는데 아유 무토가 있네. 너니 아버지 덕에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난 아버지 덕을 본 적이 없네. 실질적으로는 남들은 아버지 덕 봤대. 근데 나는 지지에 뿌리가 없잖아. 아버지 덕 보기는 개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뿌리가 없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엄마를 볼까요? 엄마는 어때요? 어디에 있는 분이 엄마일까요? 자, 현재 아버지야.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보면 무토가 합하는 애가 누굴까요? 자수에 있는 개수네. 이렇게 오죠. 자수가 신자합으로 부모궁으로 오잖아. 그죠? 엄마 자리로 자중에 있는 개수가 오죠. 신자합하니까. 자, 지우고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또 어렵다 그럴까 봐 천천히 할게요. 자, 자중에는 인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자진 삼합이죠. 진이 빠진 삼합이에요. 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는 여기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자 속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얘네들도 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개수는 정인이었어요.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은 엄마가 요로 올 수 있다 그랬고 요로 온 엄마가 무토 편제는 아버지죠. 편제 아버지랑 합하잖아요. 무게 합하죠. 천간에서. 무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무게합. 그죠? 천간에서는 무게가 합해요. 그래서 무토는 개수와 합하니까 이렇게 합해서 개수가 엄마가 되었네요. 이제 엄마가 좀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여기 있는 자수는 누군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갑자 같은 글자가 같이 있으면 한 사람으로 봅니다. 한 사람으로 보거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해요. 같은 기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봐요. 똑같이 있을 때.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럼 전혀 다른 거예요. 현관지지가 이렇게 붙어서 똑같으면 한 사람으로 하나로 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보고 엄마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엄마라고 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나의 엄마, 나랑 연결돼 있는 거니까 얘는 나의 엄마죠. 내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야. 그러면 입장에서 봤을 때 수는 다 엄마잖아. 해수는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해수는 여기로 들어오진 못해요. 하지만
모토 입장에선 얘도 여자잖아. 그죠? 그래서 복수하는 여자야. 그 외정을 준 여자 또는 계모 또는 우리 엄마가 후처일 수도 있죠. 아빠가 먼저 만난 여자인 거잖아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해수는 엄마의 아빠의 또 다른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에는 보니까 아버지가 익사했다고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아버지가 익사했다. 두 자당님께 절해본다. 자당이는 이제 엄마를 얘기하죠. 여기서 엄마는 그래서 두 명이다. 이건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다 보니 이 많은 수에 이 많은 수의 무토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많은 수의 토가 흘러 내려가 버렸어요. 이거 수다 토류 어려운 말로 수다 토 류 이렇게 얘기해요. 수가 많아서 토가 흘러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자분이네요. 여자인 걸 자꾸 까먹는데 여자를 볼 때랑 남자랑 볼 때랑 조금 다르죠. 그러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 뭐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죠. 들어보셨어요? 너무 구닥다리인가요? 자, 어쨌든 예, 아버지 복이 없는 사람이 남편 복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예를 들면 대체로 보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지극하고 이러면 어, 남자도 그런 남자를 대체로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어쨌든 남편 성은 신금이었죠. 이 여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신자로 들어오죠. 그래서 남편이 궁으로 들어오니까 얘는 남편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남편이 이 여자한테 좋은 사람일까가 문제인 거예요. 관성이 배우자 자리로 들어오니까 이 편관이 그냥 보면 편관은 나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나를 때리니까 나쁜 남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관이어도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 길신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안 그래도 수가 많아. 이 8월에 웬 때 아닌 추위, 웬 장마, 늦은 장마 뭐 이런 것도 되고요. 태풍이 와서 맨날 맨날 비 오고 흐려가지고 추워 죽겠어. 이런 것도 돼요. 그런데 이 남편은 추위를 더 가중시키는 사람이죠. 원래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서 바뀐 거야.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저 남자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 너무너무 늠름하고 너무너무 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자답게 돼 있겠지. 박력 있는 남자였어. 박력 있는 남자. 박력 있게 보였어, 남자답고. 응? 있잖아,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결혼을 했어. 뭘로 바뀌어? 신자진 국이 되면서 수 운동을 해버리죠. 수는 뭐야? 인성이죠, 인성. 그죠? 세상에 박력 있어 그랬더니 인성으로 바뀌었네. 인성은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것도 되지만 인성은 나의 어머니, 내가 돌봐야 되는 건 너무 점잖아. 얘가 뭘 하는 거는 아니야. 나를 극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은 자 나의 방패예요. 이렇게 쓰면 식상 내가 돌보는 거죠. 인성 또 내가 돌보는 거예요. 왜 나의 얘는 방패라는 무기야. 얘가 녹슬지 잘 봐야 돼. 얘는 나의 칼이라는 무기야.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것들이 내가 쓰는 도구잖아요. 식상이라는 도구를 써서 열심히 논에 가서 호미질을 해서 쌀을 뭐 양식을 얻었어, 재성이라는 걸 얻었어 할 거니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시키는 일을 이거 주면 이거 주는 대로 받고 저거 주면 저거 주는 대로 받아서 열심히 시키는 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인성을 써서 돈을 벌 거니 라는 거예요. 둘 다 내 무기야. 내가 잘 보살피고 봐야 되는 무기인 거야. 그런데 나는 관성인 남편이 박력 있어서 뭔가 나를 케어해주고 나한테 위험하니까 이거 나가지 마. 그건 내가 할게. 그거 위험해. 여보,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일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계속 체킹해야 돼. 내가 체크하고 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 그런데 수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느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느냐? 아니야. 수가 많아서 죽을 것 같은데 수가 더 많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는 인성이야. 인성은 어머니야. 가족관계로. 어머니가 쎄. 엄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케어하느라고 지쳤어.
아픈 엄마 돌보느라 죽을 것 같은데 남편도 계속 물 떠와라, 뭐 해라, 뭐 해라, 나 좀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자기가 나를 케어해줘야지. 내가 자기를 케어하고 있어. 내가 자기를 돌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복도 좋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건 이제 제가 본 거고,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남편도 부군이 술꾼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남편도 남편 복이 없죠. 수로 바뀌었어. 근데 그 수로 바뀐 게 물상으로는 술에 빠진 걸로 나타났네요. 이 사람은. 재밌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알아놓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계속 돌봐야 돼. 계속 케어하고 돌보고 병수발 들어야 되는 남자가 되거나, 남편이 무능하게 집에 앉아만 있는 거야. 인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체면만 차리는 것이고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 쪽팔리게 남들 앞에서 뭐 경비를 어떻게 해? 아, 나 그런 거 못해.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모습의 기운으로 바뀐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그 기운이 수로 바뀌었어. 그대로 수에 빠졌어. 익사했어. 이런 형태로 나타났네요. 특이하죠? 알코올 중독을 뭐 보인다든지, 또는 물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모습인데, 술꾼이었다. 술에 빠졌네요. 아버지는 물에 빠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의 자식, 자손은 정화가 수살에 있어 자손 얻기 힘들다 그랬는데, 수살, 이런 무슨 살, 무슨 살 이렇게 보면 다 맞냐? 전혀 아니죠. 연에 무슨 살이 있다. 그러면 그 해에 태어난 모든 돼지띠는 다 그래요? 그렇잖아. 고신살이 있어. 그러면 이 돼지띠 정해년에 태어난 모든 돼지띠는 전부 다 호래비기? 에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손 정화가 수살 위에 있어서 자손 얻기 힘들다. 자, 정화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정화는 식상이죠. 그러니까 상관이죠, 상관. 목이 생하니까. 근데 사주에 상관이 있잖아. 그 자식이 있겠네. 근데 얘가 자식이 어떻게 돼야 돼? 임신이 돼야 되잖아. 나의 태로 들어와야 되잖아. 들어올 길이 있나요? 못 들어오잖아. 어떻게 들어올 거야? 못 들어오죠. 그래서 자식 보기가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수살이라 가지고 수 위에 있어서 자식 보기 힘들다는데, 그거는 아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인간하고 일로 올 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와도 자식 보기가 힘들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너무 수가 많아. 수다해요. 수다하는 건 뭐냐면, 몸이 냉하다야.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자식이 들어서질 않아. 애가 생기지를 않아. 요즘은 뭐 인공수정 하잖아요. 인공수정을 해도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애기가 착생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화다도 그래요. 화다인 경우에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수다가 많아요. 뜨거워서 안 생기는 것보다는 수다인 경우에 너무 차가워, 너무 냉해 이러면 애가 잘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얘는 자식의 기운인 상관이 자식의 자리, 어쨌든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태 속으로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얻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죠?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그럼 오늘은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천천히 하면 이 사주풀이를 몇 개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한 세 개 뭐 이렇게 하면 끝.